제가 사법부와 직위원에 대한 걸 좀 읽어볼 텐데 이미 벌써 많이 읽었어요. 제가 사법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디서 정확하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실방하면서 했기도 했을 것이고 리딩을 하면서 조희대를 반드시 뒷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몇 달 전일 거예요. 왜냐면 작년 11월 달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때 제가 벌써 느낌으로 저것들 탄핵을 들어가게 될 텐데 조희대를 그대로 놔두고 탄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잘 진척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 판사들도 뒷조사해야 되고 추적을 해야 된다. 불법 추적이 아니라 기자들은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법부가 썩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 개혁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제가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좀 볼게요. 언론개혁, 사법부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것만 4개만 다 해놔도 나라가 완전히 청소가 될 거예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어휴. 사법부 판사들을 100명을 늘린다. 저는 그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많을수록 뭐 봉급은 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다른 데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헌재를 뭐하러 따로 둬요. 사법부 판사로 헌재 임명을 하고 같은 판사잖아요. 결국은. Why do we need separate judges? 그죠? 그러니까 그냥 풀이야 말하자면 풀. 풀을 놓고 뽑는 거야 그냥 모자에서. 이 재판에는 이 사람이 가고 저 재판에는 저 사람이 가고. 배당을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지들이 뽑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번호 쓰는 것도 국민 보는 앞에서 국회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을 뽑고 재판을 해야 되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도.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도. 정치 성향이. 그렇게 하면 큰 부담이 없어요. 사법부 개혁이 앞으로 될 것이다. 볼 것도 없어요. 첫 카드가 그냥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아마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할 거예요. 이거는 조희대예요. 조희대이거나 직위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사법부 개혁을 하게 된다. 대변화, 대혁신, transformation, new beginning 이게 다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을 할 거예요. 막 별별 개소리들을 다 하고 짹짹대고 지저대고 개들이 지저대고 멍멍멍멍 이거 왜 너희들이 왜 맘대로 하냐 어쩌냐 저쩌냐 자기들 기득권들이잖아요. 여태까지 누린 게 있잖아요. 이 여자도 나왔네. 누린 게 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할 거예요. 사법부 개혁이 될 것이다. 아마 상당히 뒤에서 못된 짓들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범죄들을 저지르고 못하게 막고 불법을 써서라도 막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사법부 개혁을 이뤄내요. 사법부 개혁은 돼요. 대변화가 오고 있어요. 엄청 밀어붙일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뒤에서 걱정하는 무리들이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때를 지어다니면서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르면서 못하게 막 가로막아요. 방해해요. 그런데 결국은 대성공을 이루게 돼요. 이번에는 제가 언론개혁도 물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이 개혁의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언론개혁이 될 것이다. 이재명은 반드시 할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언론개혁이에요. 앞으로 언론개혁은 반드시 될 것이다. 기득권자들이 발악을 하겠죠. 자기네들 건드릴까봐. 언론개혁은 좀 힘들겠네. 아직은 모르죠. 카드 몇 장 안 뽑았으니까. 근데 어렵게 나가네요. 뭐든지 때가 되어야 무르익는 거예요. 과일이 설 익으면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 모든 게 때가 되어야 무르익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언론개혁이 될 것이다. 이것들이 반대를 많이 하겠네, 뒤에서. 언론개혁은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언론개혁은 반발이 심해서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더 해야죠. 시간이 조금 갈 수도 있고 못하게 방해해요. 방해하고 오래된 기득권들 또 단체, 보수단체 이런 것들이 대혼란을 일으킬 거예요. 걱정을 엄청 하게 되죠. 언론개혁까지 될까봐. 무사하게 나중에는 반드시 되게끔 사람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사법개혁, 경찰개혁은 다 되는데 지규현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게 된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리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알아요. 끝까지 버티고 내려가지 않는다. 지금 질문을 제가 다르게 했죠.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틴다고 물었어요, 제가. 윤석열이가 뒤에서 계속 협박질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박질을 한 건데 다 알았잖아요. 그럼 지가 어떻게 버틸 건데. 그래도 이자는 끝까지 사퇴를 자기는 안 해요. 끌려 내려오는 거지. 다른 일 하게 돼요, 그래도 결국은. 끝까지 자리는 버틸 거예요. 끌려 내려오기 전까지. 법적인 처벌로 끌어내려야 돼요. 자리 물러난다 그랬어요, 제가. 물러난다는 건 해임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질문이 이제 바뀌겠죠? 그러니까 처음 타로를 이렇게 접한 분들은 막 이렇게 저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로파컵 결승 물었지만 유로파컵 그 결승이 어떻게 될까 했다는 거는 우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결승에 못 올라간다고 말은 했지만 그 타로는 정확하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우승을 못하니까 좋지 않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꾸죠. 이제 지규현은 끌려 내려온다. 지규현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이거는 자기가 원하건 원치 않건 끌려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 저는 이미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이 윤석열 재판이고 다른 사람들 그 재판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계속 버티나 보네. 끝까지. 최음순이가 뒤에서 말도 못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라고.
그런데 이자가 제가 생각할 때 법의 처벌로, 법으로 강제로 끌어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해서 조희대한테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해야만 김명신하고 최음순이가 뒤에서 발악들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악귀, 이 악귀들이. 아, 정말 제가 그랬죠. 그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 재판 계속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계속하지 못하게 돼요. 아마도 포기를 해야 될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미 지규현을 2번인가 3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읽는 지금 리딩들은 짧게 들어가는 거예요. 프리딕션 하는 피어리드가 짧다고요. 전체적인 운세를 읽다 보면 다른 것들이, 내가 물어보지 않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규현 운세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그대로 나올 거예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별로 변한 게 없고, 이건 심우정 같은데. 심우정 같아요. 심우정.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자가 결국은 도망을 갈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커다란 어떤 숨어져 있던 비밀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자가 이자가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게 되고, 아, 이자 운세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그때 이 사람 죽을 수 있다 그랬었죠. 그것은 계속 유효해요. 유효하고, 제 리딩은 카드를 읽으면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크게 다치게 돼요. 이 리딩에서 잠깐 동안은 이 사람이 발악을 할 거예요. 버티고 또 만만하게 막 내려오고 지 스스로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국은 새로운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도 판단 말이에요. 집도 팔게 되고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해외를 갈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했을 때 팔고 이사 가는 게 아닌가,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공격받고 국민들은 좋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굉장히 버티고 싸우고 이럴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 사람이 운세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때도 제가 그렇게 읽었다 그러던 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어떤 건 기억들이 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리딩들은 기억을 제가 하나도 못해요. 기록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귀연을 제가 또 실방에서 읽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죠. 이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 끝난다, 죽는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손흥민 선수 리딩이 그렇게 오래 간 거를 보면, 그런 경험들은 제가 오랫동안 리딩을 공부하면서
공부한 건 45년이에요, 제가. 저는 타로 카드를 무슨 딱지처럼 갖고 논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험에 쌓여서 아,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있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딩이 5년이 아니죠,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제가 5년 전 리딩을 해놓고 아마 그 사람이 비밀리에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아무 말이 없으니까 조용하게 넘어가니까 조용하게 처리를 했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근데 작년에 그런 일이 이미 벌어져 있고 아이는 정리가 된 거예요. 제 리딩에도 그렇게 제가 7분간을 떼어냈어요. 7분간을 잘라냈어요, 리딩을. 왜냐하면 카드 한 장 한 장을 해설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떼어내면서 제 리딩을 들어간 거를 하려다 보니까 문도 짧아졌지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한 것들도 좀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5년 전 리딩을. 그래서 리딩이 4년, 5년까지 긴 거는 그렇게도 간다는 거를 제가 알아요. 그거는 자료를 제가 수집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어떤 것들은 금방금방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타로는 타이밍이 없어요. 예측만 해볼 뿐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인생이 좋지 않게 끝나요.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그런데 왜 잠깐 동안은 발악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산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런 질문은 정말 하기도 싫고 안 하는 질문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직위원은 2년 뒤에도 이런 질문은 참 이거 안 좋은 질문인데 2년 뒤에도 직위원은 존재한다. 이 사람 엄청 내몰리게 될 거예요. 엄청 내몰리게 돼요. 완전히 내쳐져요. 큰 사고 터져 나오고 2년 뒤에도 이 사람이 존재한다고 제가 물었죠. 이런 질문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새로운 이 사람은 운명이 완전히 다 뒤집어질 거예요. 2년 뒤에도 존재한다. 살아있기는 하나? 이 사람은 2년 뒤는 글쎄요. 그냥 답이 글쎄요예요. 글쎄요. 왜냐하면 그런 엄청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해본 건데 왜냐면 첫 번째 질문을 막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저런 말을 했나? 이 사람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딩 처음에 읽었던 뭐 그런 리딩들이 좀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사법부 리딩과 직위연 운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